자, 이제 수인원술 지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학부모님들도 좀 모시고 했는데, 우선 선생님 좀 학부모님 양해를 구하게 좀 말을 좀 편하게 애들한테, 이거는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죄송합니다. 좀 목소리가 좀 원래는 되게 이쁜데, 그죠? 근데 되게 좀 다운됐어요. 네, 저고요. 제 이름 따서 학원 이름이 정수학이고요. 자, 우선 먼저 이거는 그냥 뭐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수많은 입결 중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줄 건데 이 사례에 들어간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터무니없이 꿈과 희망을 실어주려고 선생님이 넣어놓은 건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요 친구 내신 3.4, 그다음에 수능 등급이 52, 52 뭐 이렇게 나왔죠, 그죠? 뭐 꽤 잘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어딜 갔다 사관왕을 했는데요. 당연히 고대 갔겠죠. 고대 합격하고 해서 쭉 다 합격을 했는데 요 같은 케이스도 뭐냐면 이제 수학을 잘한다, 수학만 잘한다 이런 친구들 위해서 탄생한 게 수의논술 전형인데 거기다 또 하나 뭐다 운도 좀 따라야 된다. 이게 그 고대가 작년에 7년 만에 부활을 했죠. 근데 그 전이죠. 2015학년도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오픈하기 전에 일산에서 수업을 할 때 있던 친구고 이 뒤로 이 친구는 3년간 저한테 수련술 조교를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못 가죠. 고대가 지금은 4합 8입니다. 근데 이 땅 시간이 뭐였냐면 두 개 등급만 2등급 이내였어요. 그래서 2, 2, 2, 1, 1, 1 이렇게 나오면 고대를 쓸 수 있는 최저를 맞추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갔죠.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고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하고 그죠? 다음에 자, 요 친구는 우리 학원에서 딱 요 학원에서 수학 조교도 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학은 어쨌든 1이죠. 이 학생이 어디 갔을까요? 수능에서 그죠? 위로 4% 1도 어렵지만 밑에 4%가 9등급입니다. 위에 1보다 밑에 9가 훨씬 더 경쟁이 빡세요. 힘들어서 진짜 힘든데 이 친구 그걸 해냈죠. 그래서 제가 야, 좀 찍더라도 제대로 찍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조교하면서 이제 회식하면서 그냥 찍더라도 제대로 찍지 야 9가 뭐냐 이랬는데 애가 발끈하면서 선생님 저는 열심히 푸는 거예요 라고 했던 친구입니다. 자, 어디 갔다? 인하대 갔습니다. 그죠? 네, 요때만 하더라도 이게 얘가 몇 년도죠? 그러니까 한 7년? 8년 됐나? 요때만 하더라도 인하대가 최저가 있었어요. 하나가 2등급이네. 그러니까 얘 같은 케이스가 뭐였냐면 얘도 제가 공부할 때 근데 이상하게 얘는 3월, 2월 뭐 이때부터 그냥 앉으면 계속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막 주 4일 막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계속 수학만 해. 그래서 야, 너 이래서는 대학 가기 힘들어. 다른 것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수학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말해준 건데 저것도 오른 겁니다. 국어가 8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2등급 올린 겁니다. 해서 그래? 그럼 너는 무조건 논술만 해야겠구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도 나중에 말해주겠지만 과를 좀 많이 낮췄어요. 조선해양공학과 낮췄습니다. 나중에 이제 과 쓰는 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온 자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뭐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 알 테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원서를 쓸 때 학교하고 학교를 픽했다. 그러면 과를 과연 어떻게 픽해야 되는지를 그걸 선생님이 해주려고 하는 거죠. 다음에 얘 같은 케이스는 이제 광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수학이 무려 6입니다. 동국대 전기전자 합격했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얘가 망정이지. 얘가 뭐냐면 2022학년도 전에는 선생님이 상담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수학의 난이도가 논술에서 수학의 난이도가 낮았어요. 지금은 수학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러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선생님이 내가 이 친구를 갖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9평 때 얘가 지학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1이 나온 게 아니고 9평 때까지 여러분들 엊그저께 시험 본 9평 때까지 생명을 봤어요. 생명이 5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컨설팅 할 때 그냥 땡땡아 너 나중에 이거 할 때 6평 때 그 수능 6평 때까지 내가 계속 5였어.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뭐 그 9평 때도 그랬었는데 너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이거 지학으로 바꿔라고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7개월 6개월 동안 공부해도 안 되던 걸 갖다가 한두 달에서 되겠어요? 그래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자. 6개월 7개월 해도 안 된 게 한두 달 한다고 더 되겠냐? 그래서 지학으로 바꿔 라고 말하고 저도 많이 쫄렸죠. 그죠? 근데 시험 보기 전날이나 뭐 전주 이럴 때 여러분들 긴장되면 집중도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학이 살렸습니다. 그죠?
이거하고 국어 맞춰서 2합 5를 맞춘 거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또 전전자 이렇게 가면 선생님 보통 선생님 조교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내가 얘한테 그랬죠. 땡땡아, 너는 조교는 아유 무슨 말씀하냐, 절 아는데요. 이러면서 그냥 얘는 수학만 합격을 한 케이스니까. 네,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는, 얘가 수학을 좀 못해도 갈 수 있는 시기가 2022학년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논술안의 수학의 난이도가 낮고 알고리즘이 어려울 때. 근데 지금은 알고리즘은 거의 없고,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제시문을 읽고 교수가 나한테 뭘 묻는지조차가 알기가 힘들어. 디자인 자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제시문도 짧고 거의 없고 하니까 대신에 수학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자, 나머지 그냥 쭉쭉 갈게요. 6372 이것도 어디 갔다? 서울과기대. 왜 얘는 최저가 없죠? 최저 없고요. 수학만 갖고 다이다이 붙어서 그냥 간 겁니다. 이거 갖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충청권도 안 되죠. 전라도권도 힘듭니다. 정시로 가면. 여기 남땡고로 여기겠죠. 남동고, 그죠? 이 친구도 어디 갔다? 자, 이따가 또 선생님이 말해주겠지만 얘 정도 쓸 때만 하더라도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여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여간 강타자들 모이는 데는 피해가자 화학 계열이 많이 떴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시대 반영인데 예전에는 건축 선생님 때, 그건 진짜 너무 옛날인가? 개화기 때 막 이럴 땐가? 일제 강점기 때. 자, 그때는 건축이 높고 뭐 화학과 이렇게 좀 낮았었는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화학이 이렇게 완전 역전했어요. 근데 지금 또 시대 반영입니다. 뭐야? 화학이 좀 내려왔어요. 생명공학, 화학공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갔어? AI. 컴퓨터, 모빌리티 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따만 하더라도 이게 안 됐어. 내가 쓰지 말라고 했어. 우리 학원에서 하면서 선생님이 옆에서 상담실에서 하면서 화학과 뭐 이런 데는 말도 꺼내지 마라고 막 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화학과가 안 갈 바에는 고조로 남겠습니다 라고 배수해지를 치고 딱 얘기해 버리니까 남들 막 40분씩 1시간씩 컨설팅 걸릴 때 얘는 5분 걸렸죠. 광운대, 인하대 어디 쭉 해서 그냥 다 화학과. 그죠? 근데 화학과를 뚫었어요. 다행이죠. 그죠?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또 인하대 또 강원대 간대더라. 체조 맞추면 된다더라. 여기 뭐 다 체조도 없네. 카톨릭 체조 있었고 이렇게 해도 또 간대더라. 이 친구를 또 제가 넣은 이유는 내신도 뭐 그렇지만 뭐 이렇게 쏘쏘하죠. 여러분 뭐 나왔던 등급이랑 뭐 생명이 좀 그러긴 한데.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제가 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깨우친단 말이야. 선생님 많이 깨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땡땡, 야, 이 똥싸기야. 이게 사람이, 어머니 이거 지금 요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땡땡아, 이게 OMR 카드처럼 마킹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쓴 글씨를 사람이 보고 읽어서 해야 되는데, 너는 글씨가 이래서 어떻게, 너 때문에 선생님 눈깔 빠지겠어. 라고 했던 게 얘예요. 뭐냐면, 얘는 연필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진짜 힘없이. 정말. 근데 인하대를, 그 합격하기 어렵다는 인하대를 채취업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머니도 저희 하고 나서 떡 돌리고 막 하셨는데 제가 얘 외자거든요. 누구야? 너무 고맙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또 너 때문에 뭐 하나 배웠다. 아, 이게 사람이 채점해 주는 거 하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 친구들, 교수들이 좀 있어서 야, 내가 문제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혹은 채점 기준이 뭔지 그거 좀 알려줘. 분위기만 먼저 알아줘. 라고 계속 막 술 사주고 막 해서 물어봐서 안 것이, 보통 학교가 8명에서 7명 정도의 채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시험지를 갖고 시험을 딱 해서 다 논술해서 시험 보고 나서 딱 거두면 종이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가져가서 짓누르지 않게끔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컴퓨터실 가서 다 스캔을 바로 다 떠요. 다 뜨고 위에를 다 지운 상태에서, 이름 학교 다 당연히 지운 상태에서 문제 해설 쓴 집필한 것만 딱 놓고 예를 들어 8명이 채점한다.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 낮은 점수를 뺀 6명의 평균 점수가 이 학생의 논술 점수가 됩니다. 물론 어느 학생이 몇 점이다고 발표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점수가 평균 점수가 돼요. 그럴 때 이 8명이 채점해 줄 때 혹시나 막 글씨를 진짜 그렇잖아요. 막 시그마인지 3을 거꾸로 써놓은 건지 뭔지 잘 모르고 막 이게 LN인지 로그인지 잘 모르게끔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글씨체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스캔해서 확대해서 엄청나게 확대해서 다 일일이 봐준다고 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감사하다. 채점 하시는 분들 감사. 내가 얘 합격하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날 때 채점 가는 진짜 짱이다. 내가 진짜 보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다 해서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부터는 학생들한테 많이 쿠사리를 주진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야 이 정도만 한석봉이야, 막 명필이다, 막 이러는데 얘보다 못 쓰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6년 하면서. 자, 나머지도 뭐 그쵸? 자, 얘 어디 갔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논용고입니다. 어디 갔을까요? 맞추면 제가 뭐 문상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내신 4.7에 64489입니다. 무려 한양대를 합격했습니다. 이때는 한양대가 작년부터 인터칼리지 학부가 3합 7이고 올해부터는 모든 자연계의 3합 7이지만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학부가 최저가 없었지요. 최저가 없었습니다. 최저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뚫을 수 있는 거고 인생 역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무도 안 믿을까봐 제가 카톡을 캡처해놨습니다. 그죠? 야 너무너무 축하 쭈루룩 해서 그래서 합격증 캡처해서 보낼 수 있을까? 네 잠시만요. 그리고 수능에서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 64489요. 64489에서 합격증까지. 실제 사례입니다. 몇 년 전? 3년 전인가?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양대 컴퓨터 학부도 이렇게 해서 좀 전에 했던 그 친구도 그렇고 아까 동국대 전전자도 이렇게 합격한다라고 했을 때 야 정수한테 가서 논술 배우면 64489도 그 수능 등급에 9가 찍혀도 뭐가 될 때도 평상시에 그런 실력 갖고 있어도 이런 데 다 보내주는구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내가 뭐가 약하고 안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한 거죠? 진짜 남은 기간 동안에 목숨 걸고 최대로 목숨 걸고 했다는 소리예요. 특히 뭘 갖고? 수학 가지고. 아시겠죠? 그나마 이 친구들은 예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학과 논술을 겁나게 열심히 했어야 되지만 지금보다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죠. 대놓고 그냥 수학이라고요. 논술은 그냥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고도 이너프고요. 그냥 대놓고 수학입니다. 수학. 무조건 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약수령은 뭐 더할 나위 없지 그렇고요. 수리논술 자체가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일반고죠. 연세대를 합격했죠. 와우. 내신이 4.99입니다.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내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당연히 얼굴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이거 처리할 겁니다. 얼굴 나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뭐 고개 숙여줄 필요 없어요. 내신이 4.99인데 송도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가 본인이 알죠. 수학 외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4.99지 제가 볼 땐 분명히 내신에서 5점 넘었습니다. 왜? 국어랑 영어가 다 7, 8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만 잘하고 부동의 1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올 때부터 제가 과학 논술 마지막 세대 2년 전. 연세대가 이제 작년부터 수리 논술만 보잖아요. 과학 세대 마지막. 그래서 수학은 제가 쭉 해서 만들어 놔서 저는 이제 명품 수업까지 해서 그 2대1 한 수업 있죠. 그 수업까지 해서 수학은 당연히 완성이 됐는데 다른 과목은 절대 안 돼. 절대. 그때는 논술에서 2장인가 밖에 연세대하고 서울시립대 왜? 두 개는 최저가 없잖아요. 나머지 학교는 죽었다 깨어도 최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7이고 8인데 뭐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썼었는데 당연히 연세대 당연히 합격했고요. 과학 같은 케이스는 저희 학원에서 해주지 않아서 근데 제가 얘는 워낙에 수학적인 이과적인 머리가 뛰어나서 과학은 이거 지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중에 한 2개월 정도만 시대인재 가서 수업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한 9월 말인가 뭐 10월 달쯤에 가서 그러니까 연세대니까 9월 달인가 8월 말인가 해서 가서 시대인재 가서 한두 달만 딱 듣고 된 케이스입니다. 수학이 어쨌든 비중이 크니까. 다음에 이 친구 작년에 간 친구인데요. 그죠? 가천대 간호학과를 무려 가천대 간호학과 약수령 지금 오늘 약수령도 같이 포함해서 설명할 거예요. 약수령도 같이 쓰는 친구도 많이 있잖아요. 약수령 중에 올해가 국민대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가천대 15개 대학 중에서 서울대급이 이제 가천대로 취급을 하죠. 그 중에서도 탑은 간호학과죠. 간호학과를 정시로 갈 것 같으면 거의 1, 2, 1, 2, 2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간호학과를 합격했는데 교과가 3.3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나머지는 이제 교과로 썼고요. 논술로 약수령 2개 썼는데 또 하나가 어디?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천대 간호학과 보건계열 쓰면 을지대가 다 보건계열이 강하잖아요. 괜찮으니까 여기도 썼는데 결론 어떻게 했다? 여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이게 입시예요. 뭐냐면 훨씬 높은 데 붙는데 낮은 데 떨어져요. 여기 시흥 옆에 보면 공학대 있죠. 공학대. 그죠? 그래서 약수령도 공학대 있잖아요.
공학대를 쓴 친구가 있었고 세종대를 수리논술로 쓴 친구가 있는데 공학대를 떨어졌는데 세종대를 합격하고 이 세상에 어떤 전형이 공학대에서 버린 친구를 세종대에서 받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 1일 진짜 엊그저께 제가 얘한테 혹시 내가 까먹어서 어디 합격했는지 까먹어서 제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원서를 다음 주에 쓰게 되면 내가 다 산 다음에 나중에 합격하면 내가 그걸 노란색으로 다 표시하는데 얘가 표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표시하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어디 합격했었지? 그래서 하니까는 교과로 뭐 호서대, 백석대, 선문대, 인하대 다 붙었어요. 야 그랬구나. 그러면 약술로 을지대 빼고 다 붙은 거네. 그래. 그래서 대학생은 어때 뭐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을지대는 예비 10번을 받았대요. 근데 결국 안 됐어요. 예비 10번을 받았는데 9명이 안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참 입시라는 게 가천대 간호학과는 붙고 더 낮은 을지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 정말 끝내주게 하고 있어요. 대학생으로서는 정말 너무 지금 1학년이잖아요, 그죠? 정말 신나게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정말 원픽이었던 간호대, 그죠? 가천대 간호학과가 다 그죠? 지방인데 물론 인하대 소비학과도 붙었어요. 근데 뭐 가천대가 간호학과 훨 낫죠. 자, 이제 합격한 사례들 어떻게 걔네들 진짜 결론은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아까 요 친구 같은 케이스가 요 밑에 뒤에 이게 1이 지금 안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답장이 또 빨리 온 건데 제가 9월 1일 날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답장이 왔죠. 그래서 요 다음에 답장이 왔는데 제가 그걸 캡처 못 해놨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와서 얘가 그 다음 날 보낸 게 그 다음 주에 보낸 게 뭐냐면 선생님 벌써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학원에 온 것 같은데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네요. 라고 했는데 그랬구나. 근데 얘가 언제 왔냐면 8월 26일인가 그때 왔더라고요. 그때 와서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2달 동안 미친 듯이. 진짜 여기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데스크 이렇게 그 복사기 옆에 조그만 책상 있잖아요. 항상 우리 선생님을 갖다가 수인쌤이나 참교쌤 붙잡고 질문하고 밤 11시에 막 했어요. 서서 질문하고 가고 했던 친구가 얘예요. 본인이 알잖아. 내 점수 등급이 어떻게 되는데 아는데 난 여기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금니 꽉 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등급이니까 갈 수 있어가 아니야. 절대로. 자, 일반적인 겁니다. 인원의 증가, 그죠? 여러분들 황금 돼지띠, 그죠? 부모님 전부 다 파이팅 하셔가지고 재학생만 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여주겠지만 재수생이 17에서 19만 명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이 약간 무의미합니다. 작년 입결은 명수 자체도 틀리지만 작년에 의대 열풍을 인해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서강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연고대급 이상 갔고요. 연대 갈 친구들이 서울대 가고 다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입결이 낮아요. 그래서 작년 거 봐서 나 여기만 합격하겠네 라고 하면 올해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작년 입결도 낮은데 올해 명수도 많아요. 표본 집단이 많단 말이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말해주겠지만 오히려 2년 전 거, 3년 전 걸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선생님이 이따가 말해줄 거예요. 나머지 것들 뭐 쭈루루 그다음에 학교 폭력 그죠? 혹시 학폭 있는 친구들은 그냥 지금서부터 그냥 즐겁게 그냥 대학 못 가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학폭 있으면 이거예요. 재학생이 이렇게 가까이 이게 5만 명 가까이 늘었고요. 이거보다 조금 원래 더 돼요.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졸업생도 18만 명 정도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경쟁자들이 많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재수하지 마세요. 내년이 마지노선입니다. 뭐죠? 현재 고1부터 입시가 바뀌죠. 시험 범위도 바뀌고 수능 자체가 교과 내용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뀐 개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막이 내년이에요. 그 내년에는 무조건 재수생이 20만 명 넘을 겁니다. 그건 불 보듯이 뻔해요. 매년 뉴스 보시면 재수생이 역대급 하는데 당연히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입시 구조예요. 수시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 아닌 반수입니다. 내가 경희대를 썼는데 호서대를 정시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닌다 하더라도 자기가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수시에 썼던 대학이 내가 있는 그게 아르라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따 끝다 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수시 원서를 씁니다. 원서를 쓴 거지 합격증에 사인한 게 아닌데 원서를 쓰면 마치 그 학교 학생이 된 것처럼 해서 들떠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많이 들떠 있죠. 날아다닙니다, 학생들. 자, 별표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시험에서. 당연히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 생기부가 중요하고요. 논술은 그냥 논술입니다. 논술. 교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시험 봤는데 논술에 떨어졌는데 내가 교과가 5점대여서 4점대 후반이어서 떨어졌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냥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진 거고요. 내가 어디 붙었는데 내가 교과가 1점대였어. 1점 후반이었어. 아싸. 이래서 내가 합격했구나. 절대 아닙니다. 논술을 잘 썼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능에도 약간 두 번째가 되어 있죠. 이게 뭐죠?
최저입니다. 최저. 얘는 거의 같거나 얘가 좀 더 크다 이겁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많이 너희들 외치게 하지. 너희가 할 건 뭐? 최저. 무조건 최저예요. 수능이야 뭐 당연히 수능이고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년 전 이럴 때 하더라도 논술 뭐 존폐 위기다 뭐 없어진다 만다라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은 그죠 절대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어땠죠? 작년에 상명대 뭐 이렇게 들어오고 올해는 국민대 들어오고 강남대 들어오고 자꾸 늘죠. 이제 수능이 거의 자격고사처럼 바뀐다. 이제 고1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수능 볼 때면 통과 통사 1학년 과정만 갖고 보고 수학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수투까지만 시험 보고 이러면 그 시험을 본 친구들 갖고 15개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반드시 뭐냐면 대학별고사. 학교만의 시험 문제가 다른 게 대학별고사죠. 그게 지금 논술입니다. 논술이 당연히 강화될 거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어떻게 하죠? 논서술 고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앞으로도 논술이 더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44개 대학인데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 점수를 매길 때 논술 100%뭘 본다? 내신 보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논술만 갖고 학교 뽑겠다, 합격생을 뽑겠다가 이렇게 많고요. 여기 성신여대 같은 케이스가 작년에는 논술 10을, 그러니까 내신을 10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어디 갔죠? 그냥 100으로 갔고요. 다 이렇게. 왜냐면 의미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이제 아니까 내신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까는 다 이렇게. 서강대도 그냥 다 여기로 그냥 올라갔고요. 서강대도 교과 내신을 20% 반영했었는데 그냥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논술만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자, 약수령을 쓰는 친구들, 수원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신을 40% 반영했어요. 그러면 수리논술이 아니고, 선생님이 내가 작년까지만 컨설팅 할 때도요, 수리논술이 아니고 약수령에서는 수리논술은 내신 의미 없어. 네가 6등급만 아니면 1등급이랑 5등급이랑 똑같으니까 괜찮아. 단, 약수령 대학은 달라. 왜? 수학 문제가 적고 그 다음에 다 비슷비슷한 진짜 수학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 논술에 비해서 현격히 낮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천대하고 한국에다 빼고요. 그리고 낮으니까 나머지 대학에서는 이 내신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또 제가 배웠지요. 좀 이따 뒤에서 보여주겠지만 이겁니다. 이 친구인데요. 얘 친구가 이제 올해 1학년 된 친구죠. 그래서 수원대학교 합격했는데 얘가 뭐냐면 내신이 4.3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붙었어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제가 다음 주에 원서 쓸 때 하고서는 한 2달 뒤, 석 달 뒤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를 이렇게 칠하는데 얘가 좀 이거 쓰겠대. 근데 너 내신이 4점대인데 어떻게 여기 40% 반영하는 전형에서 약수령을 안 될 것 같은데? 야, 너 위험해. 근데 저 근데 여기 진짜 가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낮춰서 어떻게 해볼게요. 근데 이게 된 거야. 근데 뭐 했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혹시 부동산 이런 데 관심 있어? 입결이 현격히 낮은 과를 낮춘 거죠.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학교를 높이면 과를 낮춰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자신 있으면 논술에 대한 내가 수학에 대한 전투력이 자신 있으면 당연히 높게 쓰면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얘도 제 갖고 있는 아까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죠? 수원대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반영했었는데 이것도 무의미하다. 약수령에서도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다 수료를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혹시 의학 계열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의대, 약대도 아니고 의대 정도 가는 친구도 있다. 그게 아니고서는 혹은 경북대 아니고서는 과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네, 이게 약수령, 약수령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다 이건 이제 앞에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최저도 보시고 이게 아까 그 친구입니다. 건축 도시공업 합격했는데 내신이 4.3인데 40%를 반영하는, 그죠? 내신을 40% 반영하는 데서도 뚫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머지 쭉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수령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을 시험 보는 친구들도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요.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등급인데요. 보세요. 뭐 등급 이렇게 쭉 1등급부터 5등급 쭉 나오는데 약수령에서도 좀 차이가 나 보이죠? 좀 차이가 나 보여도 이 점수 차이가 좀 이따 수능을 보면은 정말 촘촘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1점대가 아니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1점이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약수령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까 그 친구가 편견을 깨줬죠. 걱정을 누스르게 해줬습니다. 다음에 요 같은 케이스는 뭐냐면
같은 과다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밀어주는 학과, 학교에서 강점이 되는 학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대하고 상명대하고 작년에 상명대가 처음 들어왔죠. 약수련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작년 경쟁률이 80에서 90 사이가 표준이었어요. 보통 80 몇 대 1이 상명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케이스에서도 선생님이 한 명의 친구가 원서를 쓸 때 자기는 굳이 상명대를 꼭 하나 쓰겠답니다. 해서 작년에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상명대 쓴 애가 그 한 명 딱 한 놈이거든요. 나머지 5개를 다 썼는데 걔가 5관왕을 했어요. 하나 떨어졌죠. 어디? 상명대. 그래서 축하한다 이러면서 야, 그 또 약간 미안하지만 고맙다. 내 말을 증명해줘서. 상명대 안 될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는 상명대 하나 빼고 나머지 다 합격했는데 올해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국민대입니다. 이따 보여주겠지만 국민대는 좋기 100대 1은 무조건 넘어갈 겁니다. 약수령 시장에 들어왔는데 시험 문제가 쉬운 약수령인데 인서울이고 4년제인데 학교 클래스가 중간이야. 그래서 지금 국민대 학교 게시판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막 댓글을 엄청 많이 달고 있대요. 우리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왜 우리 수련수를 안 하고 우리 약수령을 보냐 이렇게. 자, 어쨌든 자연과학대라고 했을 때 상명대 이렇게 높은데 여기 신한대는 낮죠. 근데 공학계열은 상명대보다 오히려 신한대가 더 높습니다. 입결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따져서 무조건 학교가 낮다고 해서 그 학교가 더 합격하기 쉽다는 절대 아니다. 논술, 수시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수리논술이제. 수리논술이제 최저인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최저를 맞출 것은 어쨌든 여기 있죠. 2합 5입니다. 2합 5, 요 라인이고요. 혹은 3합까지 하는 친구들,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대 여기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쭈르륵 한번 다 보시면 돼요. 여기 서울예대 썼다가 지운 게 이게 뭐냐면 작년까지 서울예대가 1합 3이었는데 최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서울여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과학논술을 봤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수리논술을 봅니다. 그럼 이제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도 15개인가 16개인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조금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두 번을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요 부분 과연 수시원서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과를 어떻게 픽해야 되는지 이거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되고 뒤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내드려서 자료를 읽는 법, 해석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지금 학생들과 어머니들 그 앞에 놓인 자료를 보면 우선 이렇게 돼 있는 요것이 지금 요겁니다. 요거 PPT인데 다 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할 건 넣고 뺐고 나머지 이제 자료를 이제 볼 것들을 다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 찍거나 뭐 필기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기도 그대로 다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좀 색깔 들어가 있는 이게 있죠. 촘촘하죠, 그죠? 정말 하다가 눈깔 빠진 줄 알았죠. 모든 학교에 미적, 확통, 기하의 난이도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다. 그럼 수원, 수투만 보는데 그게 난이도가 어떻게 됐다. 서강대다. 확통, 기하가 어느 정도 난이도 어떻게 나왔는지가 거기 다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치를 선생님이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기하를 좀 약한데 내가 확통이 좀 약한데 어디 학교를 좀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예시가 될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 큰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약수령까지 포함한 모든 대학의 일정과 최저와 과목 시험 범위와 시간을 다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 재원생, 비재원생까지 공통적으로 나가는 자료 6개가 더 있습니다. 6개가 더 있어서 나머지 우리 재원생들 우리 단톡방 있죠? 고3 단톡방에 쌤이 엊그저께 뭐 올라갔죠? 그죠? 다 올라가면서 내가 그때 밑에 토 달았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설명이 듣는 친구들은 아직 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모르니 내가 설명 듣고서 보면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수요일 날 설명을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다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재원생분들은 제가 아까 전화번호 이렇게 확인한 게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나머지 6개 자료, 지금 여기 3개가 있죠. 6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원생만 볼 수 있는 자료가 3개가 있어요.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재원생,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야 아니면 또 역차별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수시 라인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건 뭐냐면 최고와 마지노선을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서 이 사이를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노선을 잡는 방법과 최고를 잡는 방법, 가운데를 잡는 방법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냥 나중에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전형대 특징을 표현한 거고요. 어쨌든 논술을 지금 한 장이라도 쓴다는 친구들은
교과나 종합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오신 거야. 그리고 어쨌든 순서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논술에서 하나라도 붙으면 최상위 되겠죠. 그죠? 자, 이겁니다. 정시나 교과로 마지노선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시로 내가 경희대를 갈 수 있는데 수시로 내가 뭐 밑에 대학을 썼어. 그럼 이게 수시가 붙으면 이걸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교과입니다. 정시는 왜?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능은.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는 게 뭐냐면 9평까지인데 9평도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등급, 쌤이 내가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만 6평에다가는 1.5, 9평에다가 1까지 더한단 말이죠. 아직까지 N수생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느 과목에서 3등급이 나왔어. 근데 수능에서 3 나왔다는 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간혹가다 학부모님들은 얘가 2달 동안 진짜 집중해서 공부할 때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아니죠. 엄청 변한 거거든요. 3에서 3이 됐다는 것은 9평에서 6평에서 3인데 수능에서 3이라는 것은 2등급 정도 오른 겁니다. 엄청 오른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등급에서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얼마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내가 2등급을 올릴 거다라고 하면 3에서 4등급을 올릴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로 마지노선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은 뭐냐? 수시원서 6개 중에서 내가 합격했을 때 최소한 단일마음이 있는 학교를 마지노선을 잡는 거죠. 무조건 낮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가 그냥 무조건 덜컥 합격해버리면 그냥 거기 다녀야 되니까 무조건 내가 합격했을 때 단일마음 있는 대학을 딱 한 개나 두 개를 완벽하게 딱 세팅해 놓으면 이 위에를 적기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가 됐어. 교과가 내가 3.5야. 내가 3.7이야. 아, 인천대 좀 안 되겠는데 어디 가면 안 되겠는데 근데 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단일마음이 있는데 라고 해서 딱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내가 2.9야. 인천대를 내가 딱 적었어.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적으시면 되겠죠. 정시로 내가 모의고사 계속 내가 2, 3, 2, 3, 1, 1 이렇게 나왔어. 아, 내가 요걸 보니까는 이것도 내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시로 하는 것도. 내가 요 정도 되니까는 인하대 정도까지, 아주대 정도까지 될 것 같아. 내가 예를 들어 국민대까지 될 것 같아. 그럼 그 위에 대학을 수시원서 적는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어디죠? 이겁니다. 최저입니다. 최저. 내가 이 학교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가 위에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합 7까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서강대가 픽인 거죠. 끝인 겁니다. 그죠? 더 이상 나는 4합 5 막 이렇게 의대 약대를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2합 5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면 세종대, 이화여대, 뭐 이런 데 건대, 경희대 여기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 이상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서울시립대, 연세대 최저가 없는 써이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거울에 비추고 내 수학 등급이 2등급 이내가 계속 나왔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2, 1 이렇게 나오면 평소 이렇게 나왔다. 수학이 2 이렇게 나오다가 뭐 사실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도 다 2 정도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우리 재학생한테 말했지만 그때 이제 시립대를 쓰는 거고요. 1등급이 안정적으로 어쩌다 한번 2등 나왔다 이러면 연대를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고요. 아니면 하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마지노선과 윗선을 교과로 잡고 최저로 잡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뭐냐? 자, 세 가지를 갖고 보시는 겁니다. 다 거기 있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험 범위와 본인의 상태인데, 자, 뭐냐? 시험 범위야. 내가 확통과 기한인데 내가 확통인데 내가 좀 긴가민가해. 그때 학교들마다의 시험 범위는 다 똑같아도 약간의 분위기가 다르죠. 뭡니까? 경희대 같은 케이스는 거의 확통 기하를 50% 이상을 내고요. 건국대는 50% 이하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선생님 우리 수업할 때도 건대 거 딱 풀 때도 체감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확통 기하가 적게 들어가면 체감 난이도가 낮다고 느껴. 그럼 내가 확통 기하가 좀 부족해. 그러면 경희대 쓰면 안 돼. 똑같은 이하 보잖아요. 최저 등급 똑같이 이하 본데 뭐야? 경희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건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 시험 범위 갖고. 자, 그리고 선생님 그랬죠. 내가 확통 기하를 못해서 확통 기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희대, 건국대를 쓰면 못하겠네가 아니라 그랬죠. 안 한 게 문제인 거지 못한 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서강대 정도 빼고는 확통 기하가 정말 이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평이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확통만 조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9등급이든 8등급이든 괜찮은데 했으면 돼. 못하는 건 상관없어. 안 한 게 문제라고요. 그죠?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나 이 학교 못 쓰는 거 아닙니다. 단 안 했을 경우는 안 했어. 9월달까지 안 했어. 8월달까지 했어. 그죠? 지금 여자애도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확통기하는 자기 건대나 경희대 좀 쓰고 싶어. 근데 확통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했어? 피똥 싸게 우리 학원에서 명품 했죠.
2대1 하는 그거 했어. 그래서 진짜 한 달 만에 끝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면서 그래 하자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끝내면 되는 거야. 아니면 미적분 대학이나 정시만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이 객관적인 논술 실력인데요. 자, 오프라인 대학별 모의고사라는 것은 학교마다 이제 뭐 건대, 경희대에서 모의고사를 치죠. 모의논술을 치죠. 그때 가서 웬만하면 가서 시험 보는 게 좋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점수나 이런 것도 나오긴 하니까 그게 안 됐다 싶으면 이거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은 했죠. 매년 선생님 교재 자체가 다 작년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갖고 해서 선생님 말았죠. 자, 오늘은 이화여대야, 중앙대야 뭐 이렇게 쭉 얘기했죠. 그죠? 좀 이따가 오늘 수업할 것도 다 선생님이 중앙대 거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보면 너희들이 보면 알잖아요. 아, 중앙대에서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고 근데 나 이 중앙대 가고 싶은데 못 풀어? 난 중앙대 못 쓰겠네가 아니고 남은 기간 동안 이 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빡세게 하면 된다고요. 뭐를? 수학을. 다음에 선호 여부인데 6개 원서를 쓰면서 6개가 다 합격하게 쓰는 것도 조금 낭비, 그러니까 좀 잘못한 거죠. 다 남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한두 개 학교를 동기부여, 캐리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가 합격하게끔 해서 이건 진짜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 정말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뭐죠? 그건 한두 개 쓰는 거죠. 좀 높이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 말대로 선생님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주상향을 하면 쓰는 거죠. 아까 그 친구 같은 친구 문땡영 친구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원서 딱 쓰면서 그래 어디 학교 불러봐. 가천대. 학과는 간호학과에서 내가 띡 뭐라고? 내가 이랬는데 그래 그냥 이거 하자.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방대 갔죠. 그죠? 자, 꼭 쓰고 싶은 과는 꼭 써야 되고요. 다음에 안정보험용 대학 수능 이후의 학교로 뭘 말하냐면 수능 전에 그러니까 수능 이후 쓰라는 건 뭐냐면 수능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봤어. 근데 내가 뒤에 뭐냐 건대 인하대 썼어. 근데 내가 정시로 연대 갈 점수가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원서 써더라도 건대나 인하대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자동 떨어지니까.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는요. 그러면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있는 학교가 뭐냐면 연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이런 학교예요. 그럼 여기가 수능 납치란 말을 쓰기가 그죠? 선생님 지금까지 수능 납치가 이거 수능 납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딱 한 명 왔어요. 딱 한 명.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보고 나서 무조건 그날 저녁에 가처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뒤에 해야지 뭐 이러면 진짜 안 돼요. 뭐냐면 몇 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얘가 성균관대 이틀인가 3일 뒤에 성균관대 시험 보는데 그걸 보러 갔어요. 그래서 시험 딱 보고 왔는데 가채점을 딱 하는 순간에 평소 그렇게 절대 안 나왔던 친구인데 1, 1, 2, 2, 1, 1 이렇게 나왔어요. 정시로 연대나 서울대 밑에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다 기도했죠. 제발 떨어져라. 성대 떨어져라. 근데 붙었죠. 그게 저는 그 학생 외에는 수능 납치란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정도 연대가 수능 납치될 정도면은 그죠? 괜찮아. 근데 그 친구가 그랬죠. 선생님 근데 제가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장담 못하죠. 9평 때까지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원서 그렇게 쓰고 갔잖아요. 자, 하한선 잡는 거, 정시로 하한선 잡는 케이스, 교과로 하한선 잡는 케이스, 이거 나중에 이따 선생님이 자료 볼 때 이거 그냥 탐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갖고 하시는 겁니까? 9평 점수 갖고 하는 거, 9평 점수. 100분위로 88.6. 뭐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같은 경우 100이 1등이고요. 0이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88.6 꽤 잘한 거죠. 그리고 얘는 교과로 마지노선을 잡는 케이스입니다. 교과가 얘는 뭐냐면 그 수능 점수가 5, 2, 뭐 2도 있긴 한데 5도 있고 4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정시로 갈 것 같으면 대전권입니다. 근데 얘는 내신 1.9예요.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동공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마지노선 쓰는가? 당연히 얘를 마지노선 써야겠죠. 건동공을. 그럼 건동공을 딱 마지노선으로 교과를 해놓고 나면 얘는 그 위에 대학을 쓰면 되는 겁니다. 서강대, 시립대, 연세대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88.6이죠. 정시로. 그러면 얘는 어디를 기준 잡냐면 여기 잡죠. 이게 수능 등급이에요. 그 100분입니다. 100분이 다 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은 친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88.6이니까 건대나 동국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원서를 이 위에 쓰시는 겁니다. 논술 원서를. 그죠? 왜? 여기를 확보해 놨잖아. 그지? 그런데 만약에 논술 내가 4장 정도 쓴다. 그러면 여기 한 3장 정도 쓰고 밑에 1장 정도 쓰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왜? 수능장에서 그 등급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마지노선을 내가 여기까지 붙어도 내가 갈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1장 정도 밑으로 내리는 케이스도 꽤 많긴 합니다. 수능은 그 당일날 그게 다 달라져서. 다음에 이것도 참 중요한 표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인데요. 선생님이 그랬죠. 수업 시간에 너희가 할 건 뭐? 최저예요. 최저라고 하는데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은 성신여대 2합 7, 2합 5, 2합 5, 2합 5, 3합 7, 3합 7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3합 7이라고 하는 엄청난 높은 최저를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춘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여기 숙명여대, 숭실대 이런 데 똑같이 2합 5잖아요. 그죠? 2합 5인데 얘도 2합 5, 미안. 예, 숭실대, 세종대 2합 5고 얘는 2합 7이고 이런데 숙명여대구나. 숙명여대 얘도 2합 5, 2합 5, 2합 5, 2합 5 똑같은데 여기는 맞췄을 때 그렇게 영향 미치지 않는데 여기는 최저 맞추면 합격률이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를 픽할 때 이것도 감안해서 써라 라는 겁니다. 다 표에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리논술로 약수령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수학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많이 통계적으로 한 거고요. 우선 좋게 말해서 수리논술에 유리한 학생인데 어쩔 수 없이 수리논술을 해야 되는 친구들을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수학 이해는 충분하지만 빨리 계산하는 게 부담되는 친구들. 시간 안에 30문제 수능을 푸는데 맨날 시간 없어서 부족했어요. 끝나고 와서 집에 가니까 몇 문제 더 풀었어요. 세 문제 더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 그죠? 그러면 훨씬 논술은 문제수가 적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소한 실수 계산으로 실점이 많은 학생들. 논술은 실점 계산, 실점이 됐을 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실수했을 때 감점이 거의 없거나 없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과정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평소 서술하게 차분하게 서술해 가는 친구들. 다음에 수학을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잘하는. 절대적으로 아까 봤던 그 연대 간 친구 같은 경우는 무등 1 절대적으로 잘해. 그리고 수학이 3인데 절대적으로 잘해놨는데 나머지 과목이 다 5, 6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잘한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이거 그 5, 6, 5, 6, 3 이거 갖고는 지방권을 가야 되지만 그거 갖고 내가 약수령이나 수련수라면은 인솔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논술에 최적화된 학생에서 정수학이 목표 반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일에서 5일을 오는 게 보다 수학 공부를 선생님이 시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등급인데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는데 96%가 1등급이죠. 그 다음에 22%까지가 여기 2등급이고요. 11%까지가 2등급이고 23%까지가 여기 3등급 했을 때 수학 1등급이면 요 정도 학교, 2등급이면 요 정도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통계치인 거고 요 밑에 있는 친구도 위에 있는 친구도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요 위에는 맞아요. 요 위에는 맞습니다. 이런 정도 학교를 갖다 쓴다라고 할 때 혹은 여기서 또 하나 또 올라간다 하면 서울 시립대 정도입니다. 중앙대, 경희대보다는 서울 시립대가 중앙대는 조금 문제 형태 유형은 정말 좋은데 난이도가 그렇게 학교 레벨만큼 높진 않아요. 어렵게 느끼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또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수학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 정도 학교를 써야겠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학교 레벨하고 논술 레벨은 다릅니다. 단국대가 어디 성균관대와 같은 급입니까? 근데 진짜 이래요. 논술은 단국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은 단국대 안 쓰게 하는데 단국대 올해는 또 더군다나 수능 전에 이번 달에 봅니다. 9월 달에 봐요. 그래서 쓸 친구가 없을 거예요. 얘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진짜 여기 연대, 고려대, 한양대 밑에라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왜 그럴까 싶은데 단국대가 원래 서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땅 팔고 이제 용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방대 취급받기 싫어서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정말 어렵게 냅니다. 단국대가. 그리고 세종대도 같은 급, 숭실대 뭐 이런 데보다는 월등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우리 교재에도 세종대 할 때는 조금 항상 좀 까다로웠습니다. 세종대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단국대는 산수 계산 자체가 좀 소위 우리말로 좀 지저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이 빨라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국대는 뭐 좀 그래요. 그 나머지 것들, 그지? 그러니까 봐봐. 이화여대가 더 미치죠. 더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난이도입니다. 이것도 논술 유형 형태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자, 나는 기본 범위만 하겠다. 그죠? 하면은 수원수투죠. 수원수투만 하면 이 정도 되고요. 다음에 이건 경북대만 아직까지 유일하게 과학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죠. 이제 기본 범위 수원수투에다가 미적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 난 미적까지만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확통을 조금 했네. 발만 담궜네. 냄새만 좀 맡았네. 그러면 가운데까지 괜찮습니다. 확통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까지 괜찮고요. 확통 기하를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겁니다. 나는 확통 기하를 안 했네. 그리고 하기 싫네. 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갈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보시면 확통 기하를 심화까지 잘했다라고 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치립대, 서강대.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중앙대가 뭐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개념 이해를 좀 잘했다. 뭐 이 정도는 써도 된다더라. 그다음에 내신으로 한번 훑었다. 발만 담궜다. 광운대 괜찮습니다. 다음에 확통 기하 중 하나가 노베야. 노베야. 근데 내가 좀 쓰고 싶어.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학은 그나마 동국대, 홍익대 정도. 이게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동국대, 홍익대는 확통 기하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수업 시간에 했지만은 포물선 식 하나만 기하고 그 밑에는 다 미분. 그냥 냄새만 풍기게끔. 그다음에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는데 여기 이화여대 가능이 있죠. 이건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화여대는 시험 범위를 전범위라고 다 냅니다. 미적, 확통, 기하까지 다. 근데 확통과 기하를 5, 6년 동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적만 냅니다. 수원수도 미적까지만.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만약 그렇게 갔는데 확통과 기하가 나왔어. 그럼 할 말은 없습니다. 원래는 발표를 다 낸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안 냈던 것 뿐이에요. 한 번도 안 냈어요. 네, 확통과 기하를 한 해만 출제할 확률 뭐냐면 작년 같은 케이스는 서강대가 확통인가를 안 냈어요. 그럼 올해 또 뭐 안 내겠죠. 이건 좀 그렇죠. 도박이잖아요. 그죠? 뭘 낼지 모르는데. 이건 난이도입니다. 연대 같은 케이스 1이 제일 낮고 3, 4, 5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에서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5, 5, 그다음에 기하도 5, 여기도 보면 시립대도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확통 기하가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 소소하게 나온 학교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내신 영향력. 아까 제가 말했지만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신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해서 이 학교를 합격하냐, 불합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신 반영이에요. 아까 말했던 논술 100% 반영 학교들 꽤 많죠. 10% 반영, 20%, 30%뭐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내신 5등급 이내면 이 시트는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1등급 10점 줍니다. 5등급 얼마 주죠? 9.84를 줍니다. 1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나 다른 자료 같은 데 보게 되면 중앙대가 1000점 만점에서 이거를 200점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한 거에다가 20씩 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그 뒤로부터 뭐냐면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립대 같은 케이스도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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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뭐 이렇게 1점 하다가 갑자기 10점이 툭 떨어지죠. 이게 뭐냐면 야 우리 학교 자존인상 야 너는 좀 그래. 야 들어오지 마. 야 원서도 쓰지 마. 쫀인상해. 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다 벽을 세우는 거예요. 5와 6에서. 아시겠죠? 나머지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1등급, 5등급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하대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인하대 같은 케이스 어떻게 하죠? 얘는 3, 4등급이나 5, 6등급 똑같이 취급해요. 에이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뭘 차이를 두냐? 취급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를 둔 게 1점의 차이가 안 나죠. 0.6점입니다. 0.6점. 힘 말도 안 되는 그죠? 뭐죠? 자, 다음에 그럼 학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자 이것도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학교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과는 어떻게 정하는지 자 볼게요. 피해야 될 과들,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과들, 내가 써야 될 과들 이렇게 된 거 정리한 겁니다. 차상위과학과는 요즘에 시대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고 했죠.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화학 계열이 엄청나게 강세였는데 요즘엔 AI, 컴퓨터 쪽이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컴퓨터, 모빌리티, 이게 자전이죠. 이거 되게 양날의 검입니다. 뽑는 명수가 엄청 많아요. 80명, 50명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데 그 50등 안에 내 점수가 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율전공으로 뽑았을 때의 입결이 2년 전부터 열풍이 불어가지고 했을 때 우리 컨설턴트들은 과연 자전이 한번 캐셔마크를 달고 했는데 과연 입결이 낮을까? 절대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해 같은 케이스는 더 높았던 것이 의치학 계열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자전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입결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되게 양날의 검 같은 많이 뽑는데 점수가 높아요. 그 다음에 계약학과 있죠. 계약학과는 당연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데 소나기는 피해 가자라는 겁니다. 전기전자, 기계공학 이런데 신소재 이런데 높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수학과, 수교과 이런 데 주의해야 될 건데 뭐냐면 수학과, 수교과가 어디 학교는 수학과가 높고 수교과가 낮고 어디는 또 역전되어 있고 어디는 수교과가 높은데 어디 학교는 수교과가 낮고 조금씩 다 분위기가 틀려요. 대체적으로 요즘에 수교과 같은 케이스가 낮은 게 추세입니다. 낮은 게 추세예요. 그죠?
그 선생님들의 그 교권이 뭐 하는데 낮은 게 추세인데 그래도 그중에 높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홍대 여기 보면 이제 건축이 되게 낮아요. 건축 되게 낮는데 홍대 건축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학교만 틀리다는 거야. 건축, 도시공학 이런 거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학과예요. 여기 쓰는 거 땡큐입니다. 근데 홍대 건축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간호학과인데 잘 보세요. 중앙대 간호학과보다 가천대 간호학과가 훨씬 높아요. 중위권대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그 카톡으로 다 온라인으로 내가 보내줄 자료 보면 전문대 자료도 있거든요. 혹시나 뭐 전문대 또 쓸 수 있는 전문대 한번 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1점대, 2점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가지 못하는 전문대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간호학과 많아요. 네, 특수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항공계열 막 이런 데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겁니다. 대학을 높게 정했다면 학과는 낮게 써 있어요. 그죠? 우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목표는 뭐다? 대학교 정문에 대가리 들밀기야. 알겠죠? 자,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해놓은 겁니다. 아까 주의학과 뭐 이렇게 했잖아. 이게 그냥 대놓고 과를 해놨어요. 제일 높은 거 쓰면 안 되는 것들.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스마트 모빌리티, 인공지능학까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하자? 나무를 사랑하자. 자, 조경학, 나무 갖고 도시를 꾸미자. 도시환경공학 이런 데가 좋다는 겁니다. 나무 좋잖아. 그죠? 도시 아름답게 꾸미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데 좋아요. 이따도 보이겠지만 건축공학, 건축학 했을 때 건축학 높아. 근데 건축공학 뚝 떨어져. 이런 데도 있어요. 그걸 잘 보시란 말이야. 학교마다. 자, 정리해놨습니다. 학과 선택을 아까 선생님이 과목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학교 난이도 전체로 학교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선호도 높은 학과는 입결도 당연히 높다. 인기가 많은 학과는 당연히 강타자들이 몰린다. 논술에서 경쟁률은 의미 없다. 물론 100대 1, 막 150대 1 이렇게 넘어가고 의대는 보통 200대 1, 인하대는 항상 300대 1 넘어가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죠? 후덜리긴 하는데 30대 1이나 50대 1 의미 없다는 소리입니다. 논술에서 30대 1, 50대 1 의미 없어요. 허수들 반씩 꺼져 나가는 게 반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 인원도 많이 중요하지 않다. 단 4명 이하 학과는 신중하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모르면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많이 뽑는 데를 그 많이 뽑는 예를 들어 전자과는 항상 모든 학교가 많이 뽑거든요. 기계과도 많이 뽑습니다. 전자과 보통 20몇 명 뽑아요. 근데 20몇 명 했을 때 거기서 꼴찌한 애 점수가 여기 5명 뽑는 학과에서 1등 안의 점수가 높단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그거. 20명 뽑아도 내 자리는 없어요. 5명 뽑아도 내 자리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수도 너무 쫄리지 마시고 물론 숫자가 작으면 쫄리긴 한데 그럼 바로 그 옆에 보면 뭐냐면 경쟁률 봐도 돼. 경쟁률이 여기는 20명 뽑는데 막 80대 1이래. 근데 여기는 5명 뽑는데 16대 1, 20대 1이야. 여기가 더 나은 거야. 다음에 좋은 대학, 아까 설명한 거죠. 좋은 대학 비인기 학과를 고르자. 그럼 비인기 학과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겁니다. 줄기세포학과. 뭐냐면 파생돼 나온 거야. 예를 들어 문과에서 국어국문학과는 항상 거기서 탑입니다. 근데 국어 문학 무슨 학과, 국어 뭐 연구 무슨 학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말이 좀 길어졌어. 근데 뭐가 합쳐졌어. 그러면 입결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 학과 가면 돼. 그죠? 다음에 이름이 긴 학과, 애매모호한 이게 뭐 배우는 학과일까? 전기전자는 당연히 전자 배우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뭘 배우는 학과일까? 잘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뭔가 합쳐져 있는 이름이 막 합쳐져 있어. 또 하나 충원율을 확인한다. 와, 엄마 나 예비 1번 떴어. 아싸, 막 파티하고 막 그 학교 막 과자 뭐 얼마인지 알아보고 막 그 도서실 가서 벌써 막 볼펜 사놓고 했는데 안 빠집니다. 충원율 0 되는 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충원율이 2바퀴 도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봐. 무조건 낮은 학교에 낮은 과를 쓰는 게 다 능사가 아닌 것이 낮은 학교에 좀 높은 과, 예를 들어 낮은 학교에 낮은 과 썼잖아요. 그럼 여기 합격한 애들은요.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싸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등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낮은 대학에 좀 높은 걸 썼어. 그럼 뭐죠? 얘는 합격한 다른 친구들이 딴 데 더 좋은 데 붙었으면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바란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까지 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또 하나 수련수로 눈치작전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경쟁률이에요. 그죠? 눈치작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예 그런 단어가 없어요. 논술에서는. 자, 이거 잘 보시죠. 이게 올해 대학 간 광운대 거. 선생님 이따가 보여줄 것 중에서 이게 이제 재학생용 자료에 들어갈 겁니다. 자, 뭐냐면 광운대 올해 입결인데 과가 쭉 나와 있죠. 모집이나 나와 있어. 봐봐. 모집이나 전자공과 제일 많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딜 보냐면 여길 봐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논술고사 성적. 이게 발표한 자료를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봐봐. 건축공학과 어떻게 됐죠? 518점입니다. 전자공학과 518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전자융합공학과 뭔가 말이 좀 그래. 그죠? 전자융합이야. 어떻게 했죠? 뚝 떨어졌습니다. 100점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입결이. 그죠? 다음에 또 봐. 이것도 확인해야 돼. 뭔가 확 쳐졌는데 전자재료공학과는 얘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이과가 더 밀어주고 좋은 학과라는 거죠. 조금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자, 또 보시면 봐봐. 어이구, 두 개.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반도체 시스템공학 전공. 말 길죠? 과 이름 깁니다. 427점. 뚝 떨어지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혹은 70% 컷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인 점수 발표하지 않지만 이걸 다 발표하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이 자료를 보셔야 돼. 이렇게 쭉. 그 다음에 건축학과. 잘 보세요. 이것도. 광운대 건축학과는 532점. 엄청 높습니다. 건축학과는. 근데 건축공학과는 388점. 150점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뭐야?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대학을 안 가서 그런데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는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입니다. 그 이학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가 이학, 화학공학과가 공학. 그럼 화학공학과는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 기술을 배우는 거고요. 화학과라고 하면은 순수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순수 이론 하는 데가 훨씬 더 입결이 높다는 겁니다. 건축 비슷하잖아. 뭘 우겨. 그죠? 그냥 건축공학과 가면 되지. 그죠? 대학생 되고 나서 하는 거지, 그다음 거. 그다음에 전자 바이오 물리학과 이런 데도 뚝 떨어지죠. 같은 전자 붙었는데 이런 데 뚝 떨어집니다. 전자 바이오 뭐 하는 걸까? 생명을 전자로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강타자들이 안 간다 소리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 여기 이제 일정들 쭉 적어 놓은 건데 야, 제가 이걸 몇 번씩 내가 검토하고 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몇 번씩 검토하는데 이거는 우리 재학생한테 나가는 요 자료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일정은 딴 데 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따가 이제 이거 끝나고 수업할 때 선생님 또 나눠줄 거예요. 근데 여기 할 때 일단 나눠줄 때 보면 여기 하나 화이트가 돼 있어. 뭐냐면 아까 잠깐 이거 설명하기 전에 한 번 컨설팅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이화여대 쓴다고 했거든요. 근데 날짜가 제가 이화여대가 중간에 쓴데 내가 이걸 딱 보고서 야 날짜 겹치는데? 라고 했는데 잘못 적은 거야 내가. 이화여대가 일요일입니다. 근데 내가 두 번씩 세 번씩 하고서는 아까 봤죠? 이거 큰 자료. 이것도 내가 만든 건데 여기는 이화여대 일요일로 해놨거든. 근데 여기 잘못해서 토요일로 간 거야. 해서 이거 내가 지워놓고 여기다 다시 이화여대 내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따가 선생님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원서 할 때 모집 요강은 스스로가 반드시 두 번 세 번 꼭 확인해야 돼. 누굴 믿어서 안 돼. 그죠? 선생님도 나도 이렇게 20몇 년 하고 절대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두 번 세 번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나 지금 한 2주째 새벽 5시까지 막 4시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자료 만들고 했는데 이게 또 있어.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네, 뭐 아시겠지만 10월 달에는 기출들을 선생님이 쭉 다 해주고요. 학교별로 기출,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아니에요. 올해 거 아직 일정표 나오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원서를 어디 쓸지 모르니까 다다음 주에 선생님이 일정표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기출들을 10월 달에 다 해주고 11월 달에는 기출보다 더 중요한 모의 논술을 쭈르륵 다 해줍니다. 올해는 우리 학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한두 개 학교 있습니다. 뭐 항공대라든지 연세대 미래 이런 학교 모의를 발표하지 않는 학교는 어쩔 수 없죠. 대학교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기출 한번 더 해주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항공대는 모의 논술을 발표하지 않아요. 연세대 미래도 발표하지 않아요. 연세대 복캠도 한 4, 5년 만에 한 번씩 발표하고 원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따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나눠줄 여기에도 학교들의 특장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하고 여기는 좀 다른 게 여기는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하면서 정말 느꼈던 시중에 없는 주의해야 될 점들. 그죠? 선생님 말했죠. 뭐 어디 학교 뭐 이다 뭐 써야 된다 뭐 어떻게 한다 분위기가 어떻다. 그런 거 내가 다 놓는 자료예요. 이거는 다 이따가 제공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자료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꽤 많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쭈르륵 다 정리해놨어요. 연세대 미적활동기하가 실력 최대일 때 뭐 9평 이상 단 9월 27일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날 3개 학교가 시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학교들 쭉 다 있어요. 다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학교 높은데 미적기하 확통은 중간 난이도로 출제한다. 그렇죠? 최저 뚫으면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경희대 최저를 뚫어도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높진 않아서 논술도 집중해서 잘 봐야 된다. 나머지 것들도 쭉 해놨고요. 건국대를 쓰는 친구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국대에서 자유전공, 그러니까 웬만한 데 자전을 쓰지 않게끔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 없는데, KU 자유전공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나 자유전공 딱 신청해서 그 시험 봤단 말이야. 시험 보러 갔어. 근데 딱 보는데 뭐가 넘어? 인문논술이 넘어옵니다. 국어가 넘어와요. 여기는 국어 시험 한 문제 봅니다.
살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에 자신 없고 이걸 준비하지 않은 친구는 건대 다른 거 다 써도 되는데 KU 자전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경쟁률 대폭발, 빅뱅, 국민대입니다. 우리는 국민대는 관망하는 걸로 아시겠죠? 남들이 어떻게 쓰고 떨어지는지를 관망하자. 그래도 뭐 너무나 뭐 내가 4장을 다 썼는데 한두 장 남습니다라고 하면 뭐 쓰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원서 쓸 게 빡빡해. 그러면 국민대에다 조금 도전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기대 같은 케이스는 참 땡큐. 뭐냐면 학교 수준에 비해서 쉽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합격점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 같은 케이스는 어디 학교는 50% 정도만 쓰고 나와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국대 60%만 써도 합격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과기대 같은 케이스는 80% 정도는 다 쓰고 나와요. 90% 가까이는 쓰고 나와야 작년 재정에도 합격한 애들 쌤이 항상 피드백을 받아보면 쭉 다 쓰고 맨 마지막 거 한 문제 1.5개 정도 못 썼어요. 뭐 이러는 게 그게 과기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쉽게 나오니까 대부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최저도 학교 클래스가 있는데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 높고요. 다음에 얘는 쓴다 그러면 과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이 2년 전이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과마다 다 몇몇 해서 선생님도 막 고민해서 막 해두는데 작년에 모든 학과가 한 명 하고 맨 마지막에 SD 자유전공을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편했어요. 왜냐면 한 명이 뽑는데 거기에 쓰게 하진 않았잖아, 내가. 근데 올해는 뭐냐면 한 명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무조건 SD 자유전공으로 168명 뽑습니다. 그래서 과기대는 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기대나 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SD 자유전공이야. 딴 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들어가서 1학년 때 다 공통적으로 168명이 다 똑같은 거 공부하고 2학년 올라갈 때 다 이제 그 우선순위 받겠죠. 1순위, 2순위, 3순위 과를. 그죠? 예를 들어 나는 뭐 화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화학과 정원이 30명인데 50명이 지원했어. 그럼 20명 떨어지고 그 20명은 다시 2순위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게 과기대입니다. 나머지 것도 쭉. 아까 말했지만 세종대 상당히 까다로운 거. 단국대. 예전엔 정말 어려웠고 지금도 복잡한 형태. 예전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쉽다가 아닙니다. 예전도 어려웠고 지금도. 그래서 합격점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또 기존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좀 얘기할게. 선생님이 왔지만 인하대, 과기대반이 좀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할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나 할 때는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입시에 강하고 논술로 선생님이 대학을 많이 보내고 하니까 고3반만 이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지요. 이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뭐 논술반만 해도 이렇게 되고 뭐 약수령반, 수원수투반 집중 그다음에 2명씩만 놓고 하는 명품 단과반도 이렇게 쭉 계속 마감이 돼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뭐 한데 주중반은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반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수원수투나 미적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토요일 이것도 3주 전에 어렵게 만든 반입니다. 아니면 다 마감돼서 뭐 의미가 없잖아, 그죠? 누가 들어왔는데 그죠? 들어와 반이 없으니까. 자, 다음에 또 하나 인하대나 과기대를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올해부터 인하대 반 따로 수련연수반 따로 개강한다고 했죠. 언제? 2주 뒤에 여러분 원서 쓰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화에 인하대반 개강하고요. 수금에 과기대반 개강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교재도 이렇게 이건 뭐 우리 선생님이 진짜 돈 주고 전문 디자이너한테만 느꼈습니다. 선생님 진짜 야심차기예요. 뭐냐면 여기 인하대와 과기대가 그냥 우리가 기출문제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죠? 근데 그 교재하고 선생님 무조건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다 그거잖아요. 기출문제나 뭐 이렇게 뭐 모의노트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 선생님 교재도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선생님 그 앞에다가 뭐 그 내용을 좀 넣어놨긴 했지만은 기본적 이론을 넣어놨긴 했지만은 얘는 뭐냐면요. 인하대 이 논술 문제 풀고 이 논술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을 다 넣어놨어요. 수학 문제를. 그러니까 인하대 요 논술 문제 풀기 위해서는 평균값 정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조건 요거 해야 된다. 인하대는 병적으로 평균값 정리를 좋아하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수학 문제들을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논제도 당연히 있지만 수학 문제까지 있다. 과기대는 수학 문제가 조금 많고요. 인하대는 수학 문제가 3이면 논술이 7입니다. 얘는 어쨌든 논술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다 공부하고 논술 다 하게끔. 그래서 인하대 맞춤 수학 문제가 들어가 있다 소리고요. 과기대 맞춤 수학 문제인데 얘네 두 개의 수학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얘를 뒤집어 엎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좀 말한 거예요. 9월 15일 날 월요일 날 개강 완성반인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달력으로 엊그저께 5편 받고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알려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피똥 싸게 부모님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다 연구를 하신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내가 지금 목요일까지라고 해놨죠. 왜냐면 이때 여러분들 원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컨설팅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네이버로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했죠. 30분 단위로 끊어서 했는데 내가 목요일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날 웬만하면 선생님이 연락을 안 받을 겁니다. 목요일까지는 새벽 2, 3시까지 선생님이 웬만하면 학원에 있으면서 연락받고 다 이렇게 해주는데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이때까지 막 다 짰어. 그냥 학교랑 과를 다 정해놨는데 마지막 날 뭐죠? 경쟁률이 퍽 올라가서 심장 떨려가지고 다 바꿉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목요일날 저녁에 그냥 에이 접수 딱 클릭해놓고 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10개 학교 중에 8개는 금요일날 마감인데 2개 학교는 목요일날 마감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모집 요강 잘 봐야 돼. 누굴 믿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가로치고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몰라. 무조건 입학처에 전화하십시오. 세종대 입학처, 국민대 입학처에 다 전화하세요. 우리나라 입학처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도 갖다 전화합니다. 아시겠죠? 대학교 입학처에 전화하시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 진짜 학생들 인생이 달린 거라 그런지 그분들이 정말 잘해줘요. 채점도 막 확대해서 막 해주시고 전화 진짜를 받아주십니다. 잘 모르면 전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목요일날 그 남자애들은 내가 웬만하면 목요일날 해라는데 어떤 애가 수요일날 나랑 컨설팅하면 수요일날 저녁에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종특이에요. 남자들은 그냥 다 턱턱턱턱. 여자들은 다 이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나서 월요일날 인하대반 개강하고요. 그러니까 수련술반 기존 들으면서 나는 인하대에서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은 기존 반에서는 인하대 수업을 2번밖에 못합니다. 인하대 기출과 아까 했던 모의 논술 그거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인하대 관련된 수학 문제와 3, 4년치의 논술 기출을 쫙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과기는 이때 개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르르르 이렇게 쭉 해서 3주치 우선 3주치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달 이게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4주치를 항상 봤는데 이때 그냥 3주치 받고 추석 그때 또 3주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금요일반이잖아. 금요일반인데 선생님 저 그러면 과기대 인하대반은 상관없는데 과기대반 수업 들을 친구들은 저 이거 수업이 겹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됐어. 아까 날짜 봤을 때 우리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인하대반 개강할 때 있죠. 그 3주 차부터인데 예를 들어 수요일날 이 별표가 똑같은 거예요. A, B, B,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날 수업 듣는데 저는 과기대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7시부터 9시, 11시까지 그냥 이렇게 논술 수업 듣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건대했어. 그럼 여기서 수요일날 건대한 거 똑같은 거 금요일날 할 거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수업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금요일반, 지금 여러분처럼 금요일반인데 나 과기대도 수업 들을 거예요. 그럼 건대 수업 못 듣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내에서 내가 시간표 걸치게끔 안 했죠. 이렇게 수업 드시면 되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몇 명, 한두 명 뭐 또 토요일반 수업 듣고 있는 친구 있는데 이게 3주 전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반이다라고 해서 연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이 5개 학교. 그러니까 내가 확통 기하가 들어간 학교를 좀 시험 볼 거야 라고 하면 이 반을 수업 듣는 게 좋죠. 얘는 끝까지 우선 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쭈르륵 해줄 거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미적도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시립대하고 중앙대가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연대는 그냥 너무 많이 어려워. 그래서 연대 쓰는 친구가 없다면 연대는 한 번 정도 하고 말 것 같고요. 근데 내일 상담 오는 친구가 연대를 쓴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꼬셔봐야죠. 연대도 많이 쓰면 좋죠 당연히. 어쨌든 연대 쓰는 친구가 없다면 연대는 한 번 정도만 할 거고 나머지 학교인데 서울시립대하고 중앙대가 연습하기 훈련하기 참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리미엄 반. 그래서 만약에 나 금요일하고 이거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뭐 수요일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 이거는 2주 뒤에 다시 한번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반 2시부터 4시 다 논술이 2시간인데 이건 선생님이 토요일 반에서도 그랬어요. 2시간에 딱 끝날 거를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학교 논자가 어렵고 하니까 2시간은 훌쩍 넘을 수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논술 추석 특강입니다. 확통과 기하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수능처럼 확통을 다 하거나 수능에서 나오는 기하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논술용 확통과 논술용 기하는 정해져 있고 난이도가 픽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대나 서울시대를 쓰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추석 때 미안하지만 고3은 추석 없죠. 그리고 추석이나 이런 명절은 가족 모임이잖아요. 그죠? 고3은 가족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남들 가족 모이는데 고3 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제발 다 대학 가자.
내년에 내가 이게 또 해줄지 체력이 될는가 모르겠어. 하루에 6시간을 풀로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선생님이 논술이나 이렇게 수학할 때 너는 푸는 시간 있잖아. 이때는 푸는 게 없이 6시간을 풀로 내가 우와 계속 떠듭니다. 1년치를 3시간에 끝내야 되잖아. 근데 이건 논술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수업을 하면 나는 알잖아. 그냥 뭐 컨설턴트들이 아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는 좀 불안하거나 웬만하면 다 들어야죠, 그죠? 작년도 다 들었긴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몰리지 않게끔 이따 선생님이 다시 내가 그때 예약 그 폼 나눠줄 거예요. 한쪽으로 다 몰리면 안 된단 말이야. 화요일 날 줄을 듣던지 목요일 날 줄을 듣던지 줄을 듣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듣던 이렇게 듣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나머지 논술반은 계속 갑니다. 그죠? 뭐 이때도 토요일 날 이때도 계속 가요. 뭐 명절이라 쉬고 그딴 거 없어요. 바로 코앞에 수능 뭐 논술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약수령을 보는 친구들은 이때 또 하나 뭐 할 거냐면 을지대 특강을 할 겁니다. 2주 뒤에 을지대가 시험을 봐요. 10월 19일 날. 그래서 이때 추석 때도 을지대 특강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약수령을 이건 수능논술 이건 아니고요. 저는 미적가정 시험 봐요. 근데 을지대 가천대나 이거 시험 보는데요. 그러면 요거 특강도 이때 같이 저 시간은 다시 여러분 약수령 반에서 다시 공지할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수시원자 작성 순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뭐라고요? 무조건 모집 요강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2번, 3번 확인하세요. 수시원서 6장의 마지노선은 교과전형 또는 수능으로 잡습니다. 제일 좋은 건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 잡고요. 교과전형이 뒷받침이 된다면 모든 전형의 원서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 즉 내가 쓸 만한 것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 공격적으로 쓰면 교과전형 하나 붙겠죠. 적당히 공격해야겠죠. 그죠? 적당한 전투를 가지세요. 너무 공격적은 좀 그래. 다음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일 내가 지금 중앙대 거 풀었는데 내일 중앙대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은 2달 동안 1달 반 동안 그걸 문제 풀 수 있게끔 전투를 높이면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진짜 선생님 매년 나도 느끼는 거지만 모든 전국의 논술하는 선생님들이 다 느끼는 게 10월달, 11월달 2달 동안 폭발적으로 늡니다. 폭발적으로. 왜? 수업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그리고 애들이 폭발적으로 긴장하니까. 아시겠죠? 2달 동안의 논술이 많이 늡니다. 진짜로 많이 늘어요. 그리고 선생님 농담이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증인들이 그죠? 2달간 공부해서 1달간 공부해서 한 달은 좀 그렇다. 그죠? 2달 시립 때 붙은 친구가 있으니까 딱 요 자리에 있었는데 딱 시립 때 하나 쓰고 인하대 딱 썼는데 그죠? 지방대 다니다가 했는데 8월 말에 와가지고 그래서 딱 했는데 수능 끝나고 이렇게 금요일 날 수업하는데 핸드폰 보고 저 합격했는데 해서 그냥 박수 받아서 나간 친구 있거든요. 3년 전에. 그것도 서울시립대 수학과를.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지? 내가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전투력 바짝 해서 충분히 될 수 있다더라. 학교 시험 범위는 너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확통을 못 하는데 내가 광운대 써도 되나? 된다.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고 연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만 안 쓰면 된다. 다음에 대학 결정 후에 학과 학부를 정하는 당연하죠. 그죠? 대학 결정 후에 학과 학부를 정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뜻이 대학교 정문에 대학의 비밀기야. 그죠? 나는 이과를 무조건 갈 거야.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나는 이과를 안 가면 진짜 대학생 되는 게 의미 없습니다라는 친구는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자 바로 첫 번째 나왔죠. 자유전공 양날의 검이다. 뽑는 명수가 많고 엄청 많이 해서 내가 이 안에 끌려갔지만은 거기에 최하 점수가 내 점수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걷다가 나중에 밑줄거람돼. 여러분들이 학과를 정할 때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내가 광운대 거 잠깐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논술의 평균 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10개 대학이면 10개 대학이 다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서 그 나와 있는 자료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자료조차도 몇 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원생한테 가는 그 자료에서는 선생님이 대체해서 돌아다니는 자료인데 그게 3년 전에 계속 내가 구하고 어둠의 루트로 구하다가 재작년에 한번 못 구했고 작년에 다시 구했고 올해도 구해서 또 그런 사태 벌어질까봐 내가 미리 작년에 선빵을 내가 벌써 다 입금해서 그 자료를 얻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갖고 봤을 때 그 평균 점수 갖고 확인하시고요. 뭐까지? 충원율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꼭 충원율까지. 그리고 그게 안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인하대 건축학과를 가고 싶은데 논술 평균 점수가 안 나왔어. 작년 입결 안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자료가 뭐냐면 그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애들의 교과 전형 내신 점수 보는 아까 교과 내신 등급도 있거든요. 그 어쨌든 간에 교과 내신 등급이 좋은 애들은 공부 좀 했던 애들이 그 과를 지원한 거니까 그것도 좀 나눠주란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좀 점수폭이 좀 작아요. 얘가 3.0이면 얘가 3.19, 3.18 이러니까 조금 비교해가. 그러니까 이게 짱이야. 근데 이것도 잘 안 나오는 데 있어요.
대학교에서 발표 안 하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뭐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앞장에서 봤던 88점 뭐 해서 뭐죠? 수능 정시표 뭐죠? 그 학교에서의 과 레벨을 보는 거죠. 수능에서 정시표 등급이 과 학교 레벨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가서 확인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전과, 복전, 편입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막상 나 이 학과 가기 싫었는데 막상 갔는데 옆자리에 이쁜 여학생 동기가 생겼어. 그 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갔는데 남자 대학생 선배가 너무 멋있어. 그 과에 뼈를 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대학생이 되고 전공은 나중에. 자, 다음에 시험 날짜가 겹치는 경우 있죠. 자, 수능 보고 나서 금요일날 하루 잠깐 쉬는데 우리는 못 쉬죠. 바로 수업을 하고요.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 네 개 날에 모든 학교가 거의 다 80%가 시험 봅니다. 몇 개 과기대, 인하대, 뭐 아주대 몇 개 빼곤 다 이때 시험 봅니다. 했을 때 잘 고르란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겹치는 경우는 오전, 오후 나오면 된다. 내가 오전에 경희대 가서 시험 보고 오후에 중앙대 가서 시험 본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거나 뉴스나 이런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그 수시철에 서울 바닥에서는 다 보러 오거든요. 논술 보러. 논술 경쟁이 보통 30몇 대 1, 80몇 대 1. 그럼 뭐야? 한 명 뽑는데 80명씩 모인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흑석동 중앙동에 다 모이겠어요.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중간에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가 막 똥줄 타가지고 내려 이래가지고 킥 불러가지고 진짜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는 애들이 대부분 다 수시 먼저 쓰는 애들이에요. 논술 쓰는 애들. 시간 맞춰서 가려고. 그래서 오전에 가서 막 경희대 가서 시험 딱 보고 막 진단 빼고 왔는데 또 불안한 마음에 늦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막 밥도 막 도시락 차에다 막 부모님이 싸놓고 그냥 어디 가서 식당에서 맘 놓고 밥을 못 먹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험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불안하게 가서 시험 본다? 힘들어요. 그리고 논술이 뭐 그냥 뭐 쪽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온갖 정신을 다 써서 봤는데 오후 시험장 가서 날릴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토일에 수능 보고 하루 금요일하고 토일인데 오전 오후 4장 썼는데 오전 오후 하루에 이틀에 4개 시험 봤어. 그거는 첫 번째 본 시험 빼고는 거의 뭐 그죠? 의미 없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체력 아니고서는 하지만 웬만하면 피해라 이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으면 쓰긴 쓰는데 웬만하면 피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죠? 정확하게 오전 오후 내가 같은 학교에서도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이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고 합니다. 인하대도 오전 오후 나눠져 있고 한데 내가 쓴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도 봐야 돼. 근데 내가 진짜 이 두 개 학교를 꼭 쓰고 싶은데 둘 다 오전 걸렸어.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하나를 과를 오후로 바꾸던지 이렇게도 과를 정하시는 겁니다. 자, 논술전형 의미, 그죠? 내신과 수능성이 좋지 않은 학생이 논술전형만으로 대학 합격할 수 있는 고마운 전형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됐고요. 이게 여기까지고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 해줄 거냐면요. 자료들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요. 하나씩 클릭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자료가 있죠. 이게 다 공통적으로 나가는 자료인데 여기서 지금 2번 자료, 3번 자료가 지금 A3로 크게 나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1번 자료가 뭐냐면 약수령 시험을 같이 또 보는 친구들이 보는 자료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 선생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자, 보시면 약수령 자료 했을 때 목차가 쭉 있죠. 약수령 논술 뭐 어떻게 본다. 그다음에 대학별 분석, 그다음에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까지. 우리 약수령반에서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다 하는데 여기서 또 선생님이 또 문제 또 넣어놨습니다. 다 하나씩 클릭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 올해 이슈인 거 국민대 클릭하면 바로 갑니다. 이렇게. PDF 파일에서 여러분들 클릭하면 바로 일로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전형 날짜 확인하고 최저 확인하고 점수대 확인하고 이렇게 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수령을 치는 친구들은 1번 자료를 확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2번, 3번은 지금 나갔던 자료고요. 다음에 4번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보는 법을 지금 알려줄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이제 잠깐 집중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 이 자료들은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합과 교과를 다 있는 자료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과나 종합 쓸 때도 이거 꼭 활용해서 보시고요. 논술 같은 케이스는 73페이지서부터 있는데 자연계 논술이 73페이지서부터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이건 이제 인문 논술인데 자연계 논술 같은 케이스가 여기서 자연계 논술인데 모집 인원들 해서 또 한 번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뭐 최저나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했던 이 자료에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또 문제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이거 학교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서 선생님이 만드는 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도 그죠? 비재원생 분들도 이것만 보시고도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각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쭉 되는 거 이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희대나 어디 뭐 쓴다라고 하면 그 학교 걸 꼭 몇 개의 자료를 다 확인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다. 그죠? 이건 여러분들 인생 걸렸다고 하긴 그렇지만 대학 인생은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 입시하는 데 있어서 학교 하나, 과 하나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다음에 5번 자료. 이게 양이 또 엄청 많아서 이거 웬만하면 내가 프린트해서 주고 싶었는데 양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죠? 안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문계열이고 자연계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건대 자료 했을 때 얘는 뭐냐면 밑에 뭐 모집 단위, 뭐 명수 이건 다 나왔는데요. 이거 있어요. 지원 포인트하고 대비 전략 이런 게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쓰는 데 있어서 뭐가 주의를 해야 되고 뭘 갖다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쭉 다 나와 있고요. 여기도 기출 문제도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들어가 있는데 뭐 솔직히 기출 문제는 그죠? 정수가 해줄 거니까 그죠? 다음에 6번, 7번 자료인데 6번 자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자료. 이런 것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 그지? 대단하신 분들이야. 어떻게 이걸 다 해놨을까요? 자, 이건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자료들을 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 소재들. 다음에 뭐 전북, 대전, 충청 해서 쭉 다 나와 있죠. 그죠? 전국에 대학이 어디 있지, 위치가 어디 있지 이거 확인하기도 그죠?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 했던 뭐 다다음 주에 시험 보는 서울시립대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시립대. 마우스가 이렇게 손가락 모양 바뀌었을 때, 자, 오른쪽 끝에 있는 2020 결과. 자, 이거는 종합과 교과를 쓰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했을 때 밑에 2025학년도 전형 결과를 클릭하면 짜르륵 해서 경쟁률하고 70% 컷, 50% 컷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육로수를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엄청나게 도움되는 자료가 될 겁니다.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밀려서 정시까지 갔다 그렇게 해서 이걸 클릭하지 않는 날이 와야 되겠지만 오게 되면 얘를 클릭하면 정시 전형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걸 그냥 내가 정시까지 안 밀렸는데 이걸 클릭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까 말했던 논술 자료들이 부실할 때. 논술 시험 점수하고 교과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이거 갖고라도 등급을 따지는 겁니다. 어디가 높은 학과고 어디가 낮은 학과인지를. 그죠? 정시 결과 갖고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다음에 아까 서울시립대 여기 했죠. 그 다음에 2029 옆에 2026 수시 이거는 뭐냐면 올해 모집 요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건 모집 요강인 거고요. 다음에 이거 서울시립대 학교를 클릭할게요. 자 보세요. 학교를 클릭하면 학교 홈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논술을 내가 쓰고자 한다는 친구들은 뭐 하는 거죠? 수시가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디는 수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여기 뭐 결과 이렇게 따로 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수시에서 뭐죠? 여기서 보면은 입학 통계 있죠. 입학 통계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전형별 성적 자료 공지 해서 얘를 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논술이거든요. 가운데가 논술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이겁니다. 뭐라고요? 수능 점수. 이렇게 논술 점수. 이게 700점 만점에서 몇 점 받았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지만 모든 학과가 다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빈 공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꾸는 자료를 선생님이 따로 내가 준비했다는 겁니다. 최대한 그래도 없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이것도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논술 점수를 확인 꼭 그죠? 됐고요. 다음에 7번 자료는 좀 전에 봤던 그 6번 자료에서 국공립 때만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얘는 국공립 때만 따로 떼어놓은 거랑 똑같고요. 다음에 이거 8번 자료도 종합과 교과를 쓰는 친구들한테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인천교육청 파이팅! 인천이 이렇게 좋은 자료 만들었어요. 이게 작년까지 이런 거 없었는데. 종합과 교과를 쓰는 친구들은 두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주대다 그러면 3개년치 컷이 다 나와 있고 결과 나와 있습니다. 교과도 종합도.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인종 뭐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있죠. 인종 무슨 인종이지? 그게 아니고 인문 종합입니다. 인문 계열의 종합. 그러니까 여기 인문 교과, 인교, 지교, 인종, 자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우리가 어쨌든 자연계니까 자연계 교과 국순서당 한번 볼까요?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홍익대, 동국대, 숭실대, 국민대가 이렇게 한 번에 쭈르륵 몇 년치 자료가 3년치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종합과 교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논술만 쓰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 이런 자료까지 다 돈 주고 모아놨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전문대입니다. 혹시나 전문대는 이제 6장 원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높은 전문대도 있습니다. 됐고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그 예약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저한테 전화번호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다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재원생 친구들은 보는 자료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요거 같은 케이스가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 요건데 이게 원래 작년까지 이게 좀 독보적인 자료였는데 올해는 아까처럼 학교별로 막 특장점을 많이 발표해놔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선생님이 뭐 일정이나 최저나 이런 거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눈깔 빠지게 다 정리했고요. 대학교 난이도까지 난이도까지 선생님이 좀 정리해놨어요. 정리해놨고요. 이제 이런 거죠. 그죠? 학교들 특장점들 이렇게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했지만 동호대 같은 케이스는 풀이 과정을 간단히 식으로만 정리하면 안 되고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꼭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들 같은 것들 선생님이 서강대도 뭐뭐이다 라고 마침표 딱 찍어야 되고요. 그죠? 홍익대는 그냥 식만 써도 되고요. 이런 것들 세세한 것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동덕여대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미적분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짬밥으로 어쨌든 다 예측해놔서 넣어놓은 거고요. 항상 거의 다 비슷하게 맞긴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거는 좀 이따가 수업 시간 나눠줄 거고요.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거 2025년도 입결 데이터 모음 해가지고 이제 폴더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zip 파일로 갈 거예요. 알gebra 선생님이 압축해서 할 건데 자. 저 지역별로 다 나왔는데 우선 서울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서울에서 아까 세종대가 조금 어렵다고 했죠. 서울 세종대 거 잠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다 해놨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이게 3개년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개년치는 아까 어떤 자료 있었죠. 그죠? 인천교육에서 한 거 거기서 있는데 얘는 그걸 떠나서 최고와 최저, 문 열고 들어가네와 문 닫고 들어가네 점수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뭐까지? 이것까지. 이 자료가 이게 흔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뭐 창의인재 서류형, 그 다음에 기획윤등, 사배자, 이거죠. 논술. 자, 보세요. 어떻게 없으냐. 자, 이겁니다. 여기는 인문계열이니까 밑에 자연계열, 수학통계, 물리학, 수학만 봤을 때 이거죠. 최종 등록자, 논술고사 성적. 아까 성적 나오는 거 꼭 보라고 했죠. 근데 얘는 보다 최고와 최저까지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물리 뭐 통계학과 차가 커요. 왜냐면 수학 통계학과다 근데 얘가 575점인데 얘는 꼴찌가 290점입니다. 의외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와 있는 자료가 이 가운데 있는 자료들이 나왔겠죠. 그죠? 이 가운데 자료 나왔을 때 위아래로 저희가 잘 생각해서 써라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쓰십니다. 충분히 쓰시는데 이것까지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든 조금 더 뭐라도 좀 더 해줄까 라고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논술을 합격한 애들의 교과, 학교 내신 등록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예비, 합격자, 변호, 그 다음에 예비 합격자가 몇 번까지 됐는지 이것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선생님 말했던 다 볼 수 있는 자료들 이게 이 자료 갖고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 자료가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 겁니다. 선생님 단톡방에 올리는데 뭐 정말 친해서 같이 대학 가온 친구한테 모르겠지만 유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가는 게 뭐 이게 건국대니까 건국대 한번 볼까요? 건국대 건국대 볼게요. 건국대 보면 자 가운데 뭐 한번 볼까요? 여기 뭐 화학과 쭉 보는데 얘가 어떤 자료가 좋냐면 점수 나와 있는 걸 앞에 자료도 나와 있긴 한데 얘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쭈르륵 해서 경쟁률도 3개년치가 나왔고요. 입결도 뒤에 여기 2025년 입결 점수 있죠. 이게 논술 입결 점수예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그래서 뭐냐면
2023년도, 2024년도 입결 점수까지 나와 있는 3개년치 입결 점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아까 그 폴더에서 서울 모델 내가 집 파일로 알집으로 묶어주겠다는 것은 올해 것만 나온 건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얘는 3개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정수 따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이거 갖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하는 게.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이거 막상 클릭하고 하잖아요.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막 이야 내가 이과 이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막 몇 개 대학 뽑자. 10개 되면 뽑아. 그럼 과도 몇 개 픽해. 그리고 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금방 갑니다. 아시겠죠? 진짜 금방 가. 이렇게 하면 의외로 재밌거든요. 야, 이과는 여기가 높네. 여기 낮네. 야, 이 정도 내가 갈 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특히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약수령이든 논술도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면 우리 교재 있잖아. 너희들 다 써놨죠? 뭐, 이거 공대 몇 년 넣고 뭐 다 작년 거 써놨잖아. 그러면 또 봐. 근데 이 정도는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등급은 여가과가 낮구나. 인하대 뭐, 조선해양공학과 뭐 이런 데 막 식품 조경 낮구나. 현격하게 낮음을 보일 거예요. 현격하게 낮음을. 아시겠죠? 그러면 경쟁률, 모집 명수 그렇게 많이 보지 마시고 4명 이하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라든지 순수학문 쪽은 5명 이상 거의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까지 해서 쭉 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서 쓰고 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기가 불편하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상태 카톡만 보내셔도 되긴 합니다. 아니면 예약을 잡으셔도 되고 카톡해서 이거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생각 어때요?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 다 쓰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선생님 수업할 때 각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수업할 때 종이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원서 쓰고 왔잖아. 쓰고 왔으니까 어디 썼는지 다시 그걸 다 적어내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내서 이제 나중에 또 그거 맞춰서 내가 수업을 해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